12월 8일 주간지시 일정입니다. 자, 주식시장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하야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탄핵도 결국 부결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리스크가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특히 12월에는 우리 2025년도 예산안까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분간 좀 증시가 흔들릴 가능성이 좀 매우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 우리는 지난 탄핵 전국 때 증시를 보면서 증시의 반등 타이밍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매 타이밍 이런 것들을 한번 언제 알아볼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우리는 탄핵 전국을 한번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9월부터 국정농단 관련해서 의혹들이 TV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고, 특히 태블릿 PC가 보도가 되게 되면서 탄핵 여론이 굉장히 커졌죠. 이때도 보시면은 주식시장이 3개월 동안 굉장히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 신저점 11월 9일에는 신저점을 또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발의가 되었고, 그리고 12월 9일날 탄핵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결국에는 대법원 결과를 기다리게 되면서 증시는 오히려 올랐어요. 증시가 오히려 올랐다는 기대감은 역시나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들이죠.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좀 실패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한령, 사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수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네, 무역 분쟁까지도 좀 더해졌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그런 것도 좀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니문리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죠. 정권이 바뀐 후에 대통령에 대한 정책을 1년 정도 밀어주는 그런 허니문리에 대한 기간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지수가 굉장히 크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 여기에 이제 3월 10일날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서 지수가 급등이 나옵니다. 네, 급등이 나왔다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온 다음에 여기서부터 대선 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네, 대선 랠리가 시작이 되면서 빠르게 4월부터 5월 이 대선이 진행이 되었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이후부터 주가의 탄력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네, 이때 이제 지수가 좀 끌어올라갔던 거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때 강세가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생각해 보시면은 12월 달만 하더라도 1930포인트였던 코스피가 이게 보시면 1년 만에 2500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이때도 여러분들 저는 기억합니다. 모든 주식들이 다 망가져버려서 호가창의 기준이 한 1억 정도 있으면은 막 10단 호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로 지수가 많이 망가져 있던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때 대선주들 플러스 정책주들이 시장을 주도하게 되면서 투심을 이끌었고, 왜? 폭발적인 종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풍력, 태양광들이 그때 폭발적이었죠. 나오게 되면서 지수를 이끌었고, 그 이후부터 대선 랠리, 허니문 랠리가 지속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충분히 지금 우리나라 전국도 탄핵 전국이 들어갔지만은 이럴 수 있다. 다만 탄핵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시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았던 시나리오가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하야를 하게 되면서 좀 권력을 좀 점진적으로 잘 이행하는 그림이 가장 좋았는데,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실은 앞으로 민주당에서 추가적으로 탄핵을 발의한다고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실권을 잃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지난 탄핵 정국에는 이런 식의 흐름을 보여줬다는 점들 좀 잘 체크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관련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만 하고 양비론을 좀 지향하는 이유가, 정치 관련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싸우고 매몰된 상태에서 너무 싸우고 이런 것들을 보기가 싫어서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저 때도 저도 주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학을 뗐죠, 좀. 네. 그래서, 명확한 선과 악은 없다. 다만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상계엄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진 하야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탄핵 속초안도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리스크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들, 우리 양궁단분들, 네. 제가 어제도 내용 올려드렸지만은 조금 더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제가 요새 좀 잘 못해서 좀 죄송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를 그렇다 공략하기도 이제 우리 매매 원칙에 어긋나기도 하고, 지수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면서 4년 전으로 거의 회귀를 한 상태에서 많이 힘드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휴양 봐주는 분들, 방에서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번 주도 다음 주도 지속적으로 탄핵에 대한 리스크들이 시장 흔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물론 여기서도 움직일 테마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산안 관련돼서 예산안 일정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산안 관련된 종목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업종들이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최근에 많이 떨어졌던 원자력 발전이라든가 특히 대왕고래 같은 경우에는 내일 이제 대왕고래 드릴십이 또 부산항에 입항을 한단 말이에요. 대왕고래 관련 테마주들이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탄핵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탄핵을 시사했다. 그리고 한동훈 총리는 사실 한동훈 대표의 최근 발언이 오히려 좀 역풍을 많이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하면서 뭐 내각을 꾸리겠다 그러는데 전 세계 그 어느 누구도 여당 대표에게 대통령적인 이런 권한을 주는 게 없죠. 차라리 총리, 국무총리는 원래 권력이 이양되는 건데 지금 거의 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서 이걸 오히려 더 많이 먹고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뭐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고 있는 단계고, 자 그리고 저는 좀 이거를 주목하고 싶어요. 자, 미국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량주들, 네, 우량주들도 잘 가고 있고, 그리고 블루칩 종목이라고 하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강세가 나오는 종목들, 특히 트럼프 트레이드,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 종목들이 최근에는 양자암호, 드론, 뭐 인공지능, 챗GPT 관련 테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드론 관련 테마주들의 탄력이 어마무시합니다. 레드캐 홀딩스, 네, 언유저널 머신스, 네, 아처 에비에이션, 조비 에비에이션. 여러분 주가 탄력 보세요. 2배씩은 다 갔어 일단. 최근 한 달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드론 관련 테마주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드론 전쟁이지 않습니까? 드론에 관련해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좀 성장 기대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코스피 종목들 네, 이번 주는 대부분 정치 테마주들이 한 주로 완전히 주도를 해버렸죠. 네, 그래도 좀 재밌는 점은 코스피는 그래도 약간 한동훈 대표 관련 테마가 많이 올랐다면은 코스닥은 이재명 대표 테마가 거의 뭐 줄세우기를 할 정도로 강세가 나왔다는 점도. 다만 탄핵이 또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이재명 대표 테마주들이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들을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는 뭐 큰 일정은 없어요. 뭐 CPI, 뭐 PPI,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요 정도까지만 있는데, 자 우선은 월요일날 대왕고래 많이 떨어졌는데 일단은 드립십이 부산항에 도착을 하게 되면서 대왕고래에서 관련 테마주들을 좀 움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번 주에도 공모천약이 많습니다. 네, 온코리 테라피틱스, 온코 크로스가 공모천약을 한다는 점들. 자,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웨덴에서 노벨상 시상식을 합니다. 이제 한강 작가가 사실 언론을 많이 노출을 안 됐는데 한강 작가가 이제 또 받으면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점들. 그래서 또 우리의 국밥 예스24가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지 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거겠죠. 그리고 IST가 공모청약에 들어간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노동부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되는데, 사실 12월에는 금리 인하 확정적이죠 사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어제 올려드린 것처럼 러셀 지수가 부진한 게 연준의 2025년도 최종금리가 3.75% 정도로 좀 고정값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장에서 기대한 것보다는 아직도 여전히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PI 좀 발표 이후에 추가적으로 금리가 변동성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중국의 중앙경제 공작회의가 진행됩니다. 중국 상장, 국내 상장 중국 기업도 움직일 수 있다는 점들. 그리고 키노 스펙주들 이번 주에 좀 많이 공모청약 신규 상장을 한다는 점들. 듀켄바이어도 공모청약이 있습니다. 상장이 너무 많아요. 상장 좀 없애고 싶어. 자, 그리고 PPI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또 목요일 했기 때문에 수요일날 목요일도 이제 뭐 옵션 만기일 리스크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큰 이슈 없이 금요일로 넘어가게 되면은 네, 이제 리밸런싱 나오죠. 코스피 200, 코스닥 150, KRX 300에 정기 리밸런싱 있습니다. 편입 종목들은 미원상사, APR, 효성중공업, OCI가 편입되고, 편출 종목들 롯데 관광개발, 명희산업, 용품, 교성, TIG, 스틸이 편출된다는 점들. 사실 이게 코스피 200이라는 코스닥 150 들어오면은 지수 추정하는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호재로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3A 로지스가 또 공모청약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매일 공모청약이 있냐. 자, 그리고 뭐 보유해소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는 점들까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저도 어제 오랜만에 좀 가족들 만났는데 정말 정치적인 얘기로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우리 또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서 일상생활하면서 제가 관련된 내용들, 이슈들, 또 이제 저는 이거 찍은 다음에 정치 테마주들 좀 관련 정리해가지고 또 쭉 올려드릴 거거든요, 내일까지. 그래서 천천히 우리는 역시 주식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밌는 점이 폴리마켓이 잘 맞춰요. 이번에 탄핵도 20%는 맞췄고, 이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도까지 임기할 것이냐 라는 건데, 임기 계속 채울 것 같다라는 또 지지율이 또 높죠. 그래서 폴리마켓으로 보면은 올해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들 주식시장에서는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정치적인 리스크 최근에 너무 고생 많으신데
제가 더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제가 계속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달까지는 그냥 시장 좀 더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랑 계속 소통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주말 푹 쉬시고요. 네, 저는 또 내일, 장전 라이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